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티소 시계고요. 모델명은 T05.430.11.017 모델입니다. PRC200으로 유명한 모델이고요. 제가 지난번에는 르로코를 리뷰를 해드렸는데 르로코는 완연한 드레스워치라고 친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적당히 드레스워치 느낌도 나면서 스포츠워치 느낌도 납니다. 그래서 좀 많은 층들이 선호를 해주셨었는데 PRC200에서 가장 메인이 됐던 모델은 아무래도 이제 건판에 노란 초침이었던 모델이죠. 크로노 있는 쿼츠 모델이거든요.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라인에서는 흰판이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. 그 오랫동안 고급스럽게 찰 수 있었던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고요. 아무래도 노란 초침이 들어가면 처음에 봤을 때 딱 돋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오래 차다 보면 좀 질릴 수 있고 조금은 찰 수 있는 연령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흰판을 많이 추천드렸던 기억이 나네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건판과 흰판이 있는데 완연한 흰판이 훨씬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모델이고요. 스펙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지름은 39mm이고 사파이어 글라스의 데이데이트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오토매틱이고 오토매틱 파워 8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파워 리저브도 80시간입니다. 그래서 시계를 한번 보면 용도를 이렇게 나사 타입이라서 방수는 20기압이거든요. 용도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러서 용도 빼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날짜창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용도를 한 칸만 살짝 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지금 요일창이 돌아가는데 요일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그냥 요일이 보이고 또 한 바퀴 돌리면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 요일이 있거든요. 이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날짜가 돌아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넣고 이제 나사만 풀린 상태에서 시계를 그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면 용두를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면 지금부터는 이제 태엽이 감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크류 타입의 오토 시계들은 태엽을 감을 때 스크류를 풀른 다음에 감아줘야 돼서 여기에 대한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. 그냥 방수 성능을 포기한다면 그냥 용두가 닫혀있는 상태로 돌려주면 되는데 방수 성능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. 그리고 용두를 넣을 때는 누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. 디자인 같은 경우는 티소 PRC200에서 항상 써주는 그런 이제 핸즈를 써준 거 볼 수 있고요. 다른 곳들은 다 바 인덱스인데 6시랑 9시, 12시 같은 경우는 숫자 인덱스를 써줬습니다. 숫자 인덱스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이제 7시, 8시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. 모두가 이제 바 인덱스인 경우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1시간 정도 착각을 할 때가 좀 있거든요. 제 개인적인 저만 그런가요? 그럴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디자인 부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을 볼 때도 좀 더 편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시분 바늘 인덱스 같은 경우도 가공이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요. 그냥 일자로 뻗은 핸즈가 아니라 가운데 부분이 살짝 좀 패여 있는 그런 형상의 인덱스인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제 좀 심심하니까 방수 20기압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. 저는 PRC200에서 항상 베젤의 이런 쉐이프가 조금 더 가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티소 시계들이 보통 PRC200들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너무 심플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오히려 측면부를 봤을 때는 가공이 되게 훌륭하거든요. 두께도 어느 정도 있고요. 무광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 준 것도 좋았지만 이 안쪽에 이렇게 패여 있는 이런 형상들도 상당히 마감성에 있어서 좋았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계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심심한 느낌이 드네요. 그리고 안쪽을 보면은 안쪽이 오히려 좀 더 화려합니다. 안쪽 같은 경우는 해밀턴 오픈하트에 비해서도 좀 더 디테일을 살려준 느낌이고요. 글씨도 굉장히 많습니다. 뭐
크리스탈이란 말이나 뭐 모델명이나 방수에 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쪽에 표시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. 로터도 보이는데 로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계들과는 조금 다르게 회색 로터를 써준 걸 볼 수가 있네요. 네. 그리고 저는 PRC200의 조금 더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러그 쪽인데 이 러그 쪽이 19mm인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이 제품이 39mm인데 기존의 39mm보다 조금 커 보이거든요. 커 보이는데 반해서 러그가 19면은 조금 작은 느낌이어서 그냥 20으로 맞춰주고 다양하게 가죽줄이나 이런 거를 섞어서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. 네, 그리고 이 5연줄 PRC200에서 항상 써주는 이 5연줄 브레이슬릿도 조금은 평범해 보였습니다. 오히려 그냥 이런 부분은 해밀턴 제품이 더 나은 것 같네요. 하지만 용두 같은 부분이나 이 측면부 같은 경우에 마감이나 표현은 해밀턴보다 좀 더 괜찮은 것 같네요. 버클 쪽을 보시면 이중 잠금인 거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떼서 양쪽에 버튼이 있으면 훨씬 편리한데 그냥 손으로 잡아 떼는 방식이에요. 적용되면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그냥 버튼 있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제가 항상 세이코 시티즌에서 이 버클 부분이 이렇게 얇으면 좀 별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줬네요.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무광이어서 시티즌 세이코보다는 좀 산티가 덜 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손목에 올렸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. 39mm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지만 기존의 다른 시계의 39mm보다는 지난번에 바로 리뷰해드렸던 르로콜보다도 좀 더 큰 느낌이네요. 네. 그래서 제가 르로클에 리뷰해드릴 때는 거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좀 여기저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시계를 한번 가까이서도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티소 PRC200 모델 리뷰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